네, 용비어천가를 할게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세종어제는 그래도 조금은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용비어천가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용비어천가 2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라는 말을 한번 보면 이게 뭐냐면요. 용비어천가가 이 말을 보면은 용이 드래곤이고요. 비가 날뛰고 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이 하늘이고 가가 노래예요. 그러니까 플라잉 드래곤들이 하늘을 컨트롤하는 노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용들이 날아서 하늘을 다스리. 이게 뭔 소리야? 아, 사실은 용비어천가는 여러 가지 목적성을 한 세 가지 정도의 목적성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용비어천가라는 건 세종이 시켜서 만든 거고요. 누가 만들었겠죠? 세종이 야 해 하니까 아 네 하면서 만들었겠죠? 저 시켜서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켜서 만든 거예요. 세종은 노래를 진짜 이해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음감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세종은 먼치킨이죠. 근데 솔직히 노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실용적이지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되게 의도가 다분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한글 만들었어. 근데 이거 좀 어디다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진짜 괜찮은 건데 내가 만드는 거 괜찮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좋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쵸? 뭐 이런 괜찮은 동영상 있는데 친구들한테 너 용비어천가 어려워? 그럼 이거 봐. 이렇게 소개해 주는 한글 똑같아요. 한글을 소개하고 한글의 실용성을 확인하는 우수성을 확인하는 이런 작업으로 한글을 만들자마자 한글로 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는 무시무시하게도 한글로 창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이전까지는 한자로 써졌었겠지. 근데 한글로 언젠가 문학 작품을 쓰기 시작했겠죠. 제일 처음 쓴 게 바로 용비어천가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글 만든 사람이 시켜서 만든 건데, 그렇죠? 세종이.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 한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거에 가깝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종이 조선의 초기 왕입니다. 이성계가 세종의 할아버지인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었죠. 내가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야 이 나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조선이란 나라가 얼마 만드는지 안 돼가지고 어떤 민심적인 어떤 위험들이 있었어요. 태종이 그러니까 막 이방원이가 막 자기 부인 가족들을 죽였어요. 왜? 막 깝친다고 얘기합니다. 막 왕권을 위협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처남들 죽여줄게 하면 처남들 막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조선이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그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어떤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원래 정해졌어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125장인가 1장에서 자세히 나오죠. 원래 정해진 거야. 원래 이씨 왕조가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건 정당해. 왜? 미리 정해졌어. 미리 뭐였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용이었다는 얘기예요. 다 용족, 천용이나 아십니까? 원피스 잠보다? 그러니까 용족이었다. 그러니까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쓴 거예요. 용비어천가의 용은 사실은 자신의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아버지 포함, 할아버지 포함 의미해요. 그 의미가 우리나라는 미리 정해진 거야 라는 의미가 125장에도 나옵니다. 1장에서도 물론 나오죠. 그렇죠? 2장에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자, 마지막은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예요. 후대 왕들아 정신 좀 차려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125장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런 목적성을 갖고 만든 작품인데 한글로 쓴 최초의 작품이니까 사실 그때 당시 한글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겠죠. 그래서 되게 가치가 높아요. 아주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2장 볼게요. 불이는 뿌리예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하죠. 불휘잖아요. 이 주격투사 얘 중에 뭘 써야 되냐? 얘 이거 이중모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앞에서 불휘 이로 끝났으니까 안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자음 끝, 얘는 모음 끝, 얘는 이나 반모음 이 끝이죠. 반모음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격사 안 썼다. 그래서 해석은 근데 뿌리가라고 해석해요. 왜? 이때 당시 이거 안 썼으니까. 그렇죠? 깊은은 이어적기죠. 깊은이에요. 이어적기. 자, 남간 볼게요. 남간은 나무예요. 나무, 트리. 나무는. 근데 나무라는 이 단어가 옛날에는 나무라고도 썼어요. 솔직히 나무라고도 썼습니다. 나무랄 하면 나무 뭐 랄이라고 썼겠죠. 양성이니까 양성 썼겠죠. 그쵸? 그런데 단독 쓸 때도 나무라고 썼어요. 근데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이때 좀 바뀌었습니다. 그쵸? 어떻게 바뀌었냐? 나무가 책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말로 남기억이라고 하는데, 그쵸? 이걸 됐어요. 남기억이 됐어요. 그냥 오가 빠지고 기억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나무 이가 붙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 남기가 됐어요. 그럼 만약에 나무 뒤에 은과 안, 이건 보조사입니다. 격조사가 아니에요. 뭐 어쨌든 얘 둘 중에 뭘 써야 될까요? 아, 얘는 양성이니까 얘를 써야겠죠. 근데 모음을 시작한 조사가 오니까 얘로 있으면 안 되고 남기억이 돼야겠죠. 그래서 남기억 안이 붙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무고요. 이 안은 은이에요. 여기까지 나무고 이 안은 는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이어지게 된 거죠. 바람에 바람이에요. 저 윈드 그치? 그런데 주격사 L을 쓸 거냐 L을 쓸 거냐 이거 모음조화입니다. 모음조화는 끊임없이 반복돼요. 앞에 거 상관없어요. 양성이니까 양성 썼어요. 이어졌게요. 바람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는 아니에요. 미다는 움직이다 할 때 그 움직이다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없어진 말이에요. 움직이다라는 의미였어요. 미다가. 근데 여기다가 다를 빼고 리을세 어머 앞에 썼죠. 세종어 전민정음 할 때 리을세가 뭐냐? 자 어미다.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움직여서 여서에 해당하죠. 리을세가 움직여서 뭐 임으로도 되고 여서도 되고 뭐 똑같아요. 움직여서 문장을 안 끝내고 원인은 인과를 의미하면 돼요. 자 움직여서 자 곳은 꽃이에요. 아직 된소리되기가 안 됐었대요. 자 근데 얘가 너무 중요한 게 이것 때문이죠. 지읒 때문이에요. 자 세조제국민정음에서는 사맞다에서 사맞 원래 치읓인데 이걸 시옷으로 씀으로써 얘가 팔종성인 걸 증명했어요. 얘는 이것을 통해서 얘가 뭐다. 지읒을 팔종성에는 지읒을 쓸 수 없었죠. 왜냐하면 팔종성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밖에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읒을 썼다는 거는 모든 자음을 받치면 쓸 수 있었네. 용비어천가에서는. 그렇다면 얘는 뭘 의미한다? 종성부용 초성을 의미합니다. 종성에 초성을 쓸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옛날 사람들은 팔종성을 썼다는 겁니까? 종성부용을 초성을 썼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춤법이라는 게 정해진 세상이 아니었어요. 맞춤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썼는데 우리가 그게 무엇을 쓰고 있는지 판단해서 이걸 썼다 이걸 안 썼다 이걸 얘기할 수만 있으면 돼요. 얘는 그냥 종성부용을 초성을 썼구나. 꽃 지읒을 보고 받침 지읒을 보고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디오코 자 하다 이탄입니다. 하다가 많다고 이 하다가 하다였죠. 하다 이탄 듀타와 조타가 있어요. 듀타가 조타예요. 조타는 깨끗하다예요. 자 여름과 여름이 있어요. 여름은 열매예요. 여름은 여름이에요. 책 보면 있어요. 선생님들도 얘기 맨날 해주고. 그 뭡니까 단어는 암기죠. 그렇죠? 단어는 암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지금 모습 지금의 뜻과 얘가 맞지 않고 지금의 뜻과 얘가 맞지 않고 지금의 뜻과 맞지 않네. 이거면 여름이 여름 아니라는 거야. 여름은 열매고 여름이 열매였다. 좋다가 좋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다가 좋다고 좋다는 깨끗하다. 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는 많다고 하다는 많다. 라는 거 뭐 이런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쵸? 꽃 좋고 여름은 열매였죠? 하단은 많다였죠?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움직여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쵸?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이어지게 됐어요. 샘이에요, 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그 샘이에요. 샘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주격조사. 여기 있잖아. 살려주세요. 1, 2, 3 중에 1번 쓴 거죠? 샘, 미음 받침은 끝났으니까. 샘이죠. 샘이. 깊은 이어지게 된 거죠? 물은, 이것도 똑같이 이 은 할 때 그 은이에요. 단, 얘는 음성이니까 음성 쓴 것 뿐, 이어지게 된 것 뿐이에요. 가마는 가뭄이었어요. 가뭄에. 아는 아니겠죠? 똑같이. 그치다는 그치다예요. 그치, 리을세잖아요. 뭐뭐 해서, 뭐뭐 해서, 뭐뭐 함부로 이런 의미죠. 그쳐서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저 여기까지. 이어죽기 됐고요. 이어죽기 됐고요. 이어죽기 됐고요. 이어죽기는 근본이죠. 이거 봐야 돼요. 스물이랑 똑같아요. 스물. 이거 뭐가 안 됐다고 하죠? 아, 원순 모음만 안 됐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아요. 물, 워터잖아. 오터. 영국식 발음이죠. 오터. 죄송해요. 영어 못해요. 자, 이어듣기 된 거 이거 아, 평순을 썼네. 얘 지금은 원순인데 아직은 원순 모마가 안 됐구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말 똑같아요. 가말 이어듣기죠. 그 다음에 가말 양성이니까 애 대신에 애 썼다. 양성이니까 양성 썼다. 저 가말이 가뭄이에요. 가뭄. 자, 가뭄에 안이 그쳐서 세미 깊은 물은 가뭄에 안 그쳐서 네, 아이고 나왔네.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개념을 하셔야 됩니다.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것은 체언이 명사예요. 정확히 명사는 아닌데 명사대명사 수사를 의미하는데 명사라고 해석하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종성은 마지막 소리죠. 히읗이 마지막 소리인 명사다라는 의미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매 혹은 뭐 나라 뭐 우 뭐 여기서 사용된 게 내죠. 그 다음에 뭐 살이나 수 같은 것도 얘기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미친놈 같죠? 왜냐면은 히읗이 다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히읗 종성 체언이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요. 언제 되냐? 단독으로 쓸 땐 안 써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산할 땐 매고요. 나라 할 땐 나라고요. 위 할 땐 우고요. 시냄 할 땐 내고요. 이 살 할 때는 이 살이었어요. 암컷 수거 할 때 이 수는 수였고요. 그런데 단독으로 쓸 땐 안 나오다가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그때 바뀌어요. 꼭 나모처럼. 그때 히읗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이가 되면 이때 뭐가 된다? 그때 히읗이 뿅 하고 나와요. 갑자기 나오면서 연음이 돼버려요. 나라 을을 써야 돼요? 알을 써야 돼요? 모음 좋으니까 얘를 써야 되죠? 그쵸? 그런데 얘가 오면은 갑자기 히읗이 나와서 나라 할이 돼버려요. 히읗이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이래요 얘네들이. 그쵸? 우가 나오면은 의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우는 그냥 우라고 쓰다가 의의 모음이가 내가 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왔네요. 네 플러스 2 하면 네이가 된 거예요. 히읗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냥 그래요. 히읗 종성 튀어나온 애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기역, 디귿, 비읍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 혹시 히읗과 합쳐졌을 때 뭐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음 변동이에요. 축약이라고 하고 거센 소리 되기라도 해요. 기읍과 비읍이 합쳐지면 국화, 화, 키읔이 되죠. 얘는 맏형, 티읕이 되고 얘는요? 얘 뭐가 있지? 법학, 피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가 결합하면은 휘 튀어나오면서 튀어나온 뿐만 아니라 얘랑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맥화가 돼요. 말하자면 자, 이걸 이해하는 게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살과 고기랑 합쳐지면 살고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히읗 종성체언의 흔적이에요. 히읗이 튀어나오면서 살코기가 된 거예요. 이 살코기 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말하자면은 수닭이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수탉이라고 하죠?
이것도 종성체언의 흔적이에요. 말하자면 나라도가 아니라 나라토가 된다는 거예요. 왜? 히읗이 튀어나오면서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내 1번 쓴 거죠. 1, 2, 3 중에 주격조사 1번 써가지고 내가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이 내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아이가 아니야. 아이 물이야 물. 내가 이루어져 바랄. 옛날은 바다가 바랄이었어요. 몸 좋아져.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처서부사격이에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바다에 자세한 거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느니까지. 자까지 했습니다. 모음 조화 이어듣기 지켰습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에 움직여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뿌리가 좋은 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이렇게 오 깊다. 그러면은 바람에 불어도 안 흔들리고 열매랑 꽃이 잘 핀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샘이 옹달샘. 근데 깊어요. 이렇게 쭉 깊어요. 그럼 물은 가뭄이 와도 이게 그치질 않아. 깊으니까 막 시냇물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바다까지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한글의 실용성을 확인하고 정당성을 넘었어. 죄송해요. 한글 실용성 강조하고 정당성 강조하고 후대원들한테 경계 이 작품에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의미해요. 조선을 의미하겠죠. 샘 깊은 물은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바람이나 가뭄 같은 외부 역경, 비유법이죠. 외부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거나 그치지 않아서 꽃과 열매가 맺는다. 즉 문화와 경제가 발전한다. 시냇물 이루어서 영원한 바다로 간다. 영원히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표현기법, 비유법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고법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자가 있습니까? 한자가 놀랍게도 한 글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의 묘미를 잘 쓰였고 뭐 비유법도 잘 썼고 뭐 그 다음에 대고법도 예쁘게 잘 들어갔고 이거 너무 아름다워. 무슨 말입니까? 2장을 가장 높게 쳐줘요. 125장 중에 2장을 가장 높게 쳐줘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부분이다. 문법적으로도 사실은 더럽게 뭔가 많죠. 그래서 잘 낸다는 거까지 할게요. 2장 했습니다.